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박승춘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사실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동복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때 이야기를 하면 안 들으신 분들이 많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없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바쁘시지만 나왔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동복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교과서 문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3 다니는 자기 손주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손주가 공산주의 좋은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예? 초등학교 3학년? 예,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공산주의 좋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제가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 교육을 다니는데 어제 그저께는 당진에 갔다 왔고 어제는 이제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한테 요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의 장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 두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 동대권 전환과 한미 지휘관계의 변화를 아십니까? 아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연방제 통일을 아십니까? 아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전시작전 동대권 전환과 이 한미 지휘관계의 변화라는 것은 한미연합사의 해체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권이 이 국민들을 모르게 하느라고 한미 지휘관계의 변화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금. 그 연방제 통일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국민은 거의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추진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이 베트남 통일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때 게릴라전을 철수시켰죠. 근데 우리는 게릴라전과 철수를 못 시키니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연방제로 가려면 반드시 사전에 이 전시작전 동대권을 환수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지만 주한미군이 어디든지 철수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연방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 전시작전 동대권을 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이걸 길을 쓰고 이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조치를 해놨거든요. 또 이게 연방제를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2012년에 한미연합사 정상적으로 해체되면 그럼 2012년에 연방제를 가는 것만 남았는데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방제를 추진하는 세력이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연방제를 추진하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이제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연방제로 가면 남북한은 한 나라가 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월남식으로 북한이 무력으로 남침하면 우리는 적화통일될 가능성이 참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 문제는 월남이 적화통일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월남이 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패망하고 36시간 내에 26만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26만 명이 처형당하는 걸 보고 월남인들이 정말 놀라가지고 이 배를 타고 해외로 탈출한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보트피플입니다. 106만 명이 탈출을 했는데 한 10만여 명은 바다에서 죽고 지금 한 90여만 명이 아마 해외에서 나라 잃은 서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월남의 관료, 공직자, 군인, 사업가, 월남의 지식인들, 월남 주류 세력에 대해서 350만 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재교육을 받으시오. 공산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열흘, 어떤 사람은 보름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서 한 사람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답니다. 10년 동안 다 굶겨 죽이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탈출하다가 처형당하고 이렇게 해서 월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약 400만 명 정도가 처형당했습니다. 그 당시 월남 인구가 1800만이었다고 하니까 대략 한 4분의 1 해외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까지 하면 4분의 1 정도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크메르 루즈 론롤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이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해서 평등 사회를 만든다고 200만을 처형했습니다.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약 700만이었다 그러니까 3분의 1, 한 4분의 1 좀 넘게 처형했습니다. 아마 이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정부를 공산화시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을 처형해야지만 제거해야지만 통치가 가능하다는 아마 그런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 또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보면 그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공산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참 우리 국민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6월 25일 날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인가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북한에 대한 적화 전략을 쭉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창대방송 김조한 사장님이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조갑제닷컴에 올렸는데 그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이 10일간 검색 순위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퍼날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 1960년도 초부터 대남 적화 전략을 시작해서 4대 군사노선을 가지고 전쟁 준비 완료해놓고 핵미사일 개발해서 이제 핵미사일 개발 거의 완료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제 3단계 마지막 단계인 결정적 시기 조성 단계에 들어와 있다. 그럼 이 결정적 시기 조성 단계라는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약화시키고 군사 대비 체제를 약화시켜서 북한이 무력으로 남침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항할 수 없는 태세를 만든 것이 결정적 시기 조성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결정적 시기 조성의 핵심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선을 해체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연방제를 가서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결정적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결정적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한미연합선까지 해체해놨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연방제를 가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북한이 1960년도 초부터 대남 적화 전략을 추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적 시기 조성, 다시 말씀드리면 연방제 통일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월남사태 같은 그런 끔찍한 사항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연방제 통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선 해체를 먼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는 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미연합선을 해체하고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명확히 알고 심판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찍으면 나라가 가는 겁니다. 이 주권 행사가 지금 북한 핵 문제보다 핵보다 더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지금 모르고 있다. 그걸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언론 미디어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세력들이 참 이 생사를 걸고 지금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1년 반이 지났지만 한미연합 해체 문제, 연방제 통일 문제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